밖에서 오늘 추운데 밖에서 오늘 그 집회 장소에서 말씀 전하고 오신 거죠? 예, 이동욱 네. 의사 네. 장로님이시고요. 거기에 뭐 10,000명의 이런 사람들 집회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대요. 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정치 집회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예배 드릴 때 저번 주에도 말씀하고 이번 주에도 말씀하고 네, 그렇게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중국 이제 이런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잠깐 논의를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한번 말씀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은 결국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뚫을 수 있는 키는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결국 기독교라는 게 딱 들어갔을 때 나눠지잖아요. 결국 공산당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교회들이 깨어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도 힘쓰고 정치 발언하고 외치고 하면서 이제 싸워 나갈 때 이것들의 영향력이 결국 중국에까지 갔을 때도 이 힘이 그대로 받아서 중국에도 시진핑 정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결국 이겨내는 힘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을 흔드는 가장 그 키워드가 인권이라는 문제거든요. 인권이 그 인본주의적인 인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인권이라서 특히 서방에서 흔드는 이유가 인권 문제인데 특별히 그 소수민족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든 부분이 종교 박해 그리고 신체적인 강금 그리고 이 가족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뭐 여기저기로 파견 근무시키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신장 위군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소라는 이름으로 말은 좋잖아요. 예. 전문적인 직업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친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행되는 것은 엄청난 그 폭압, 폭행, 그리고 여성들에는 강간, 낙태, 뭐 이러한 것들이 자행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낙오되거나 사망 직전에 이르는 사람들은 뭐 장기 적출, 이러한 그리고 그 값싼 노동력, 사실 값싸지 않죠. 거의 무료 노동력이죠. 그래서 하여튼 거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아주 싼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한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에 이제 수출하는 이제 그들의 인권 착취의 산물로서 그렇게 이제 중국 경제가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구조, 일부분은 그러한 구조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인권 착취, 인권이라는 문제랑 결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권 문제는 기독교랑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에 소수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 자체가 사실 옳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수 진보라기보다는 중국 한족교회, 지하교회 양심 있는 자들의 목소리가 이 정치인들 그리고 중국 뭐 이민들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그래도 양심의 목소리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탄압을 하는 그 여러 종교가 많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기도 많지만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하고 그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다 그 배경 백그라운드가 기독교더라, 예수님을 믿더라,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 성경을 보더라 이런 것이죠. 아버님 잠시만. 여기 지금 성교사님
소개를 소개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분이 누구신지 여기 교인이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잠깐 선교사님 잠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온 그레이스 교회 담임하시는 그래서 교회입니다. 네. 인터넷이라고 네네. 해가지고 오늘 인터넷이라고 해서요. 네. 네네. 네네. 그레이스 교회 담임이신 오구원 선교사님이신데요. 저희 예금주에서 본명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영자 석자시네요. 네. 선교사님들 대부분 네네네. 뭐 가명이 아니라 미션 네임입니다. 선교사 이름이기 때문에 물론 또 보완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가 이 이름대로 살겠다.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뭐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 구원, 오 앞에 막 감탄사 같고 구원 세이비어. 알고 나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이 말씀을 이름대로 내가 사역하겠다. 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프로필을 써주셨는데 프로필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최종 학력은 인하대 대학원 공학 석사, 그리고 한반도 국제대학원 국제학석사, 현재 웨스트민스트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신 거예요? 네, 지금 졸업반입니다. 졸업반이세요? 예. 그리고 선교 사역은 16년간 중국 내 티벳 쪽에서 선교를 하셨고 인터포 훈련 및 파송, 포항 지구촌 이게 굉장히 지금 화려하십니다. 오륜교회 파송, 티벳 교회 개척사역, 중국 시진핑 정부가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2018년 11월에 오셨다고 합니다. 추방되셔가지고 국내 복귀하신 거죠. 그런 분을 그런 분을 지금 보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네네네. 소개가 됐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는 그 소수 민족이나 이런 그런 걔네들이 하는 건 한족인가요? 걔네들 공산당 쪽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있는지. 소수민족도 물론 루트가 있죠. 공산당원으로 다 받아주죠. 물론 뭐 아무나 받아주는 건 아니겠지만 엘리트들 위주로 주로 대학 대졸 이상의 소수민족인들에게 공산당 당원 입당 원서 다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산당에서 제안을 하죠. 특히 공부를 잘하거나 리더십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들이 소수민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산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저는 또 궁금한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 만약에 교육을 받았다, 뭐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했을 때 혹시 사상 교육도 받는지? 사상 교육 심하죠. 저희 애들이 다 중국 한족 소수민족이 아니라 한족 내에 있는 초등학교 공립학교죠. 국가가 관할하는 이 사상 교육은 아주 잘 시키기로도 유명하고 또 선택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 공민진이라 해가지고 빨간 마우라 같은 거. 맞습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 인사를 이렇게 해요. 뭐 선생님하고 인사할 때도 이렇게 하고. 홍성기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국기.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물론 저희 애들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공산당이란 교육에서 열애를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례상 빨간 마우라는 달고 등하교 하겠다. 그래서 그 정도로 타협을 보고 6년 동안 6년 굉장히 길어요. 6년 동안 초등학교 셋이 다 다녔죠. 만약에 공부를 한 다음에 만약에 대학교를 해서 유학까지 갈 정도가 됐으면 이미 거의 사상이 많이 이제 물든 상태에서 다른 나라로 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물한 기구이죠. 그 안에 사상 교육에 찌들려 있다가 해외로 가면 거의 충격이죠. 그럼 거꾸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교육 받은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공산당원 교육을 받고 아무래도 거기서 좀 투철한 뭐 사명감 또는 뭐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 공산당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직업을 찾을 때도 당원일 경우 우리나라 그 예비역들은 뭐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공무원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 공무원 또는 뭐 준공무원 이러한 국가 관련 기관에 회사에 취직할 때 플러스 알파 그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유학 가더라도 자기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산당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고 그런 수첩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 실적이죠. 업적이죠. 해외에 나가서라도 내가 공산당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중국은 자기들이 특색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철학이 아주 투철하다. 그럼 보통 보면 저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상상하면은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좀 없잖아요. 뭐 진화론 교육이 기본이고, 네. 뭐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뭐 일상생활 가운데 거짓말은 뭐 사실 도리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은 사실 우리 양심이 뭐 돌아가잖아요. 그 어느 사회 할 것 없이 어떤 특별히 뭐 법적인 것이 걸렸을 때 그때 이제 국가 규정이 어떻고 공산당 규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뭐 도백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 몇몇 사람 그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주제로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제 크게는 단락을 나눌 때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현재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과거에 대한 주제로서 얘기를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티벳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자세히 해주시는 게 좋으실지. 그동안 어떻게 조금. 이야기됐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인도하시는 대로.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게스트 위주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다 네. 제가 아는 대로 네. 이렇게 대답하면 네. 여기 청취자분들, 네. 유튜브 청취하시는 분들 도움이 안 될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잠시만요. 과거에 중국 공산당 종교 핍박에서 비인권 국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이 파룬궁이라고 혹시 아시고 계세요? 알죠? 아세요? 서울역, 뭐 수원역 큰 광장에 보면 네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중국 사람인가요? 모르겠는데 네. 파룬궁 막 이렇게 수련도 하시고 그렇죠. 홍보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수련이 기훈련 같은 건데요. 이 중국에서 이 기훈련으로 해가지고 요가 비슷하게 자기의 수련이에요. 심신을 수련하는 건데 이 인구가 중국 공산당 인구가 약 한 7천만 명 정도 된다. 9천만. 9천이요? 이렇게까지. 늘었네요. 근데 그 공산당의 숫자를 이 지금 파룬궁이라는 이 기단체에 모인 그 단원들이 숫자를 이겼대요. 그 뒤로 이게 1990년도 정도 되는 얘기인데요. 종교 핍박, 지금 기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파룬궁에 대해서 기체조, 이 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체가 커지니까 지금 보면 아침이면 저렇게 항상 광장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기체조를 중국에서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 지금 화면 꺼지려고 그래요. 아버님. 리모컨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안 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억 명이 늘어남으로써 공산당이 이 사람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공산당보다 세력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파룬궁이라는 기체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범죄율이 확실히 줄었다고 그래요. 이 기체조를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도덕적인 관념을 자꾸 얘기를 하고 심신수련인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보면 요가 같은 거 이제 마음에 안정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쪽인데 이제 그냥 정치인들의 불의를 이 사람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마지막에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저렇게 핍박을 한다고 전기 고문 그 전기 충격 있죠. 특히 얼굴을 저렇게 지지더라고요. 여자 얼굴. 저런 사진이 저 지금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요. 위에 보면 저 마른 거 보이세요? 저 왼쪽이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고 저게 수용소에서 나올 때 모습이라고 해요. 죽기 직전까지 죽이진 않아요. 근데 죽을 아까 그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죽을 위험까지 가잖아요. 그럼 꼭 장기 적출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장기 적출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 파라궁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장표 갖고 설명이 안 돼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독교 탄압만이 아닙니다. 그냥 공산당의 세력을 이 세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집단에 대해서는 다 탄압을 해요. 불교뿐만이 아니고 불교도 그렇고 종교 탄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권이 없는 국가다. 송 교사님 그러면은 그 중국 공산당이 그 티베트 쪽에도 많이 그런 억압이나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한번 티베트 좀- 또한 예민한 민족이잖아요. 네. 중국은 분리 독립을 일삼는다 그러면 중국을 와해시키는 아주 불순분절하고 낙인을 찍기 때문에 티베트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독립을 뒤에서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해요. 획책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들이 이제 주목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티베트인과 접촉 자체를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예전에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티베트 대학교, 티베트에 이제 중심에 있는 대학이 티베트 유니버시티인데 거기 대학 언어 과정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사람하고 외국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킨다. 왜냐하면 이제 티베트 독립을 뒤에서 이렇게 원조를 하거나 돕거나 어떤 일부분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티베트 이제 그 같이 언어를 배운 동료 한 분인데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거기서 이제 그분이 문화인류학인가 하여튼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 한 학기 동안 시간을 내어서 티베트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한날 저를 부르더니 나는 교수이자 티베트 독립을 이렇게 뒤에서 돕는다. 자기 그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는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딱 알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내에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는데 미션이 분명해요. 그냥 그 티베트를 알고 싶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없어. 네, 저는 순수하게 사랑해서 갔죠. 미션이 있어요. 한 부류는 이 교수님과 같이 티베트 독립을 지원하는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티베트 불교에 심취한 사람. 티베트 불교를 너무 심취해서 뭐 이런 사람도 티베트 독립에 뭐 일부분 가담을 하겠죠. 하지만 티베트 독립보다는 나는 수련을 하고 싶다. 티베트 불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부류는 이제 저희와 같은 티베트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기로 원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항상 주목하는 게 이 자들이 분리 독립에 가담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학생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졸 이상의 저희들이 캠퍼스 사역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 교수님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공무원들과 누구를 만나느냐 이러한 기득권 배운 사람들을 주로 감시를 하고 주목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냥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자유를 좋아하는 자유를 이제 이 나라 가운데에서도 좀 이제 알리고 싶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간 거예요. 중국 같은 게.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에 대한 잘못된 거를 만약에 외국인이 말했을 때 혹시 중국 이런 뭐 공안이나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을 막 잡아 가두고 막 납치하고 그것도 궁금해요. 외국인들요? 그거는 제가 경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동행했던 우리 사역자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한국 분이신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동북 지역이죠. 여러분 동북이라는 말은 동북 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국 지도를 보면 조선족이 주로 사는 곳, 흑룡강성, 길림성, 또 지린, 또 뭐지, 용영성, 그 동북 삼성이라고 해요. 그분이 장춘이라는 곳에, 뭐 도시를 그냥 말해버렸네.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워낙 부흥되니까 그 목사님을 공안이 덮쳐가지고 예비 현장을 덮쳐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볼모로 갇힌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경찰서장한테 가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중국 정부에서도 종교 자유를 보장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알고 보니까 경찰서장 자기 단독으로 기획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오면 왜 기획했냐? 돈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뭐 돈 이 정도 주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돈 절대 주면 안 된다. 헌금을 여기다가 경찰서장한테 헌납하면 안 된다. 난 한 달 동안 살고 나갈 테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뭐 성도들이 울며 불며 해가지고 사비를 헌금은 아닌데 사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한 기독교적인 예배 교회 부흥의 어떤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 핍박으로 그 교도소에 수주 동안 갇힌 것 같아요. 굉장히 열악하죠. 우리나라 교도소하고 다르죠. 그 추운 곳에 그때 진짜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거는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리 사상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인터넷 뭐 만리 방화벽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리 방화벽. 네. 만리 방화벽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보여주지 않아야 될 걸 안 본다고 하더라도 워낙 인터넷이라는 게 네. 이렇게 막 뭐 그냥 어떤 그 뭐지 넘어가는 거 뭐라고 해요? 뛰어넘는 거를 어떤 여러 기술들이 많아서 다른 나라 거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유에 대한 생각을 듣게 되어서 그것들을 아무래도 공산주의나 이런 독재에 관련해서 외칠 것도 같은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저도 VPN 같은 거 VPN. 네, VPN을 쓰는데 VPN을 사용하는 외국인까지 이렇게 추적해서 잡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뭐 다른 뭐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것을 하시면 안 되고 하더라도 기도 편지 보내고 그러니까 VPN도 감시받는. 예. 그러니까 VPN을 다운받은 사람, 특히 외국인들 몇 명 안 되니까 또 전담 마크 또 공안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서 나올 때 저 전담 공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국가안전국 직원하고 와가지고 A4용지 두둑한 걸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뭐 그러한 것들 동선, 뭐 찍은 사진 다 이렇게 A4용지로 던져주더라고. 섬뜩하셨겠네요. 뭐 알고는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취조를 받았다고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제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섬뜩하죠. 던던 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진짜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현실의 얘기를 들으면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진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더 공안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정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외국인들은 이제 이잡듯이 딱 보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티베트 소수민족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분리 독립을 못하게 주로 엘리트들을 이렇게 잡아가두거나 감시를 하는데 아까 엘리트들이라 하면 대학 물을 먹은 사람, 공무원 고위직 그리고 하나 티베트에서 고위직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라마 같은 사람. 달라이 라마는 이미 망명을 했잖아요. 중국 내에 있으면서 그 종교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독으로 공안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이제 친구의 그 전화로 이렇게 감청하는 공무원이에요.
중국 우리나라는 KT고 중국은 이제 차이나텔레콤입니다.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라마인데 감청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리더인데 사창가에 가서 그렇게 뭐 작은 어떤 정을 풀고 있더라.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게 도청과 감청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제 그 티벳 사람이 티벳 사람을 감청할 수 있잖아요. 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보고하잖아요.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티벳 불교에 실망했다. 잘됐다. 찬스. 정말 찬스. 네, 찬스 썼다. 아유, 제가 어릴 때는 또 음료수를.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감사합니다. 티벳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감시 대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지도자들의 이제 공산당의 감시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보상제도 같은 건 없어요. 보상제도 아마 있을걸요. 그거로 경험을 못해보고. 경험은 난 못했는데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질문 있어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문재인의 말처럼 한 번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이제 살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이런 몇 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저희 주변에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실제로 거기 살아오신 분들이 이 나라를 볼 때 되게 점점 중국화 또는 북한화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만 살았으니까 모르는데 실제 그 현지에서 살아온 분들이 한국을 다시 와서 이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예전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문외한이었죠. 근데 이 문 씨가 정치를 깨닫게 해준 장군이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에 그렇죠.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예전에 뭐 전두환 그때는 밥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분들은 참 국민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한 큰 문제 없이 그래도 행복을 가져다 줬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것만큼 또한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쿠데타로 거기서 이제 자리를 나오면서 제가 정치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저도 나왔고 그러면서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진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정치에 눈을 뜨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더 정치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이 사회랑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진짜 우리 상황과 그 현상, 우리가 지금 일상에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체감하고 뭐 그것을 체감한다고 해서 뭐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이 체감을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발언, 예언자, 선지자적인 그런 설교가 지금 흘러나와야 될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정치에 눈을 뜨면서 성경에도 눈을 떴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 정치 이야기인 거예요. 권력 이야기고 그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기독교만 이야기했다. 천국 이야기만 했다. 아닙니다. 땅의 것도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티벳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유대 사회는 종교 권력이 곧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이 곧 종교 권력이. 이 티벳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유대 사회랑 티벳 사회는 정교 일치 국가. 진정 국가.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신랄하게 욕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 엄청난 욕이죠, 그죠? 회칠함, 뭐
예, 독사의 독사의 자식, 그건 우리나라 개 XX보다 더 심한 욕이라고. 아,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 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대셨어요. 구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선교사지만 좀 비굴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좀 이 현실 이 생활, 현실 정치에 좀 깨닫고 좀 선지자적인 정치적인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우리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티벳에 계시면서 중국 공안에 대해서 탄압을 계속 프레셔를 계속 받으시면서 많이 받았죠.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뭐 위장으로 뭐 밑에는 커피숍을 하고 위에는 이제 예배 청소를 하셨다는 뭐 아니, 그런 얘기도. 위장을 하지 않았고 위장은 아니고요. 저는 비즈니스라는 것도 위장을 하면 안 된다. 어차피 중국 공산당이 알 건 다 알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나 정식 바리스타다. 네. 저는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도 갖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들에게 서빙도 하고, 네. 그들에게 음료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피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입출입을 아주 정직하게 회계 보고도 하고, 세금도 내고, 또 직원도 이렇게 그 월급도 주고. 그래서 저는 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위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커피숍을 경영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보는 거죠. 크리스찬이 단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 아닌가. 너희 공산당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삶이 그냥 이러한 그 정직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다. 공산당이 보든 하나님이 보든 하나님 앞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한다. 그래서 그 어떤 티베트가 우리가 커피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걸 이렇게 눈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떤 방법 수단으로 삼아서 결국은 우리에게 기독교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네 말이 틀렸다. 나는 둘 다 너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커피 너 잘 내렸으면 좋겠다. 영어 공부 잘해서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 관련해서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복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절대 이걸 수단으로 삼아서 뭐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뭐 미션 비즈니스, 뭐 크리스찬 비즈니스, 뭐 하여튼 이러한 비즈니스 선교 이것도 좀 진실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잘 되셨어요? 아니 뭐 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야. 네네네. 그래서 그 본국에 있는 교회에 제가 너무 뭐 이렇게 커피숍 열심히 하니까 매출은 오르죠. 그런데 그 제가 사역도 하지, 또 이 비즈니스도 하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런 커피숍을 경영하면 사실 녹초가 되거든요. 물론 손님이 오면 너무 좋아요. 참 영혼이 끌어들어오는 게. 뭐 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잘 사귀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커피 마시러 왔다 생명수를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 중에서 비즈니스 사역 중에서 커피숍 사역이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탁월한 툴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분위기가 하여튼 사람 마음을 열게 하는 분위기. 그리고 쉽게 접근. 관계를 맺게 하는 분위기. 그래서 저희 커피숍 이름도 커피 브릿지. 커피 다리. 커피가 다리가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뒤에는 지저스. 네. 그래서 사역하고 이 비즈니스 하기가 혼자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역은 사역대로 일어나지. 커피숍은 또 사업대로 일어나지. 그러니까 본국에 좀 직원 좀 요청. 이 사람은 커피숍만 전담할 수 있는. 나는 한 20% 커피숍 관여하고 한 80%는 본질적인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고 나서 시진핑 정부 들어서 2018년 4월 달부터 신종교 조례,
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조례가 발의되면서 점점점 어려워졌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오신의 폭도 좁아졌고 뭐 급기야는 이렇게 추방되고 비자를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주방될 때그 19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네.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 어떻게 보면 놓고 오시는 건데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맞습니다. 모든 물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근데 저희들은 남는 거는 그냥 물질적인 것은 거룩한 허비라 생각하고 네. 남는 건 영혼이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없더라도 그들이 리더십을 형성해서 제자를 삼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지금 이제 그러한 교회가 욱뚝 서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감사한 거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분들과는 지금 계속 그 연락이 되시죠? 네. 중국의 웨이신이라고 우리나라 카톡 같은 그런 SNS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질문도 있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것도 이제 중국 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감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웨이신의 위챗을 말씀하신 거죠. 저희도 이제 중국하고 이제 통신할 때 위챗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걸 할 때 되게 좀 꺼려지는 게 그런 걸 메시지를 그냥 깔게 되면은 저희 모든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혹시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감시 다 아니까 민감한 말은 하지 않고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좀 조직화되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이럴 때 긴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그 안쪽에서는 특별하게 저희들 기독교 모임뿐만 아니라 많은 그 기독교 종교 모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서수 모임을 타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희 지금 현실 상황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네요. 지금. 문재인이 네. 집회 못하게 지금 좀 모지 못하게 하는 거지. 10,000명이 풀리긴 했어요. 이제 세력화되면 안 되니까 네, 세력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저는 요즘에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백신 패스. 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은 그런 지금 살아오면서 되게 생소해요. 그런 게 백신을 강제적으로 약간 맞아야 될 것과 같은 그런 게 약간 좀 생소하고 그런데 혹시 그리고 또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왜 정치인들이 보면은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중국 사람한테 인사를 막 하는 게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좀 생소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중국에는 백신을 그 티베트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하게 희박한 인구가 광범위하게 티베트 초원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건 접종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 마스크도 안 쓰죠. 그렇죠. 어떤 지역은 코로나가 일어났나 모를 정도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저희 12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구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12배는 네. 좀 작게 된 거고 더 커요? 5분의 1 정도 되고요. 원래 티베트이 워낙 넓은 국토를 갖고 있어요. 예. 중국이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그 국토를 잡았습니다. 네. 티베트 자치구, 자치구. 청해성, 사천성의 2개 자치주가 티베트 자치주입니다. 그리고 감숙성 1개 자치주, 네. 그리고 운남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남성에는 자치주가 아닌 자치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티베트 하나의 티베트인데 그렇죠. 이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행정 지명으로 쪼개나죠. 티베트 자치구 하면 12배예요. 12배 청해성, 감숙성, 네네. 사천성 일단 합치면은 크게는 5분의 1. 네. 근데 중국에서 그 영토의 5분의 1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중국이 그 안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000m 이상 봉우리가 5곳, 7,000m 이상 봉우리가 70여 곳, 6,000m는 그냥 발에 치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그 설악산 그 대청봉인가요? 꼭대기가
몇 미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우리나라 산은 산 취급받는 죠. 네네네. 거기는 뒷동산도 6,000m니까요. 네. 뭐 우리 집에 간다 우리 집 같이 이렇게 친구가 하면 네네. 뭐 몇천 미터 한번 뛰어넘어야 돼요. 조금만 가면 돼 그러니까 뭐 2-3시간 언덕을 4-3개 걷고 야, 또 TV에서는 공기 깨끗하잖아요. 네.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가시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칠 것 같아요. 뭐 금방 도달할 것 같은데 굉장히 길어요. 네, 그만큼 맑고 가시 거리가 아주 길어요. 그렇고 이제 그런 초원에 사는 사람들을 백신 맞추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안 맞추죠. 네, 생각하면. 백신 맞추러 그렇죠. 백신 가지러 갔다가 그렇죠. 지쳐가지고. 네, 지쳐서 네. 고산병으로 고산병. 저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산소가 부족하면 고산병. 네네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잖아요. 네. 10월 달부터 이미 티벳은 겨울에 접어들거든요. 아, 거기 겨울은 어때요, 분위기가? 스산하죠. 아, 상사 발음이 일어나고요. 거기. 굉장히 건조합니다. 입하고 코하고 저 같은 경우에 말라가지고 딱딱해요. 그래서 항상 그 뭐죠? 티벳 사람들은 야크 버터 그걸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뭐 입술 바르는 그런 연고가 없어요. 스틱 같은 게 없어요. 저희들도 뭐 거기다 기름 바르고 사는 거죠. 또 산소가 뚝 떨어지니까 겨울에 보통 이 내지에 겨울이 되면 티벳은 산소가 5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산소 함유량이 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폐된 곳은 티벳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놔요. 저희들도 겨울에 잘 때 영하로 막 10도, 막 20도 내려가죠. 그래도 손 한 뼘만큼 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추워도 살아야 되니까. 항상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콱 하고 있는 거랑 거기랑 비교해서 고산이 온 것 같죠. 산소 부족이 골이 띵합니다. 고소증이 머리가 띵하고 뒷골이 땡기고 손발이 저립니다. 산소를 함유한 혈액이 잘 안 돌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잖아요. 네. 뭐 코로나를 맞은 사람들은 피 검사하면 딱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적혈구, 백혈구가 평균치 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왕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티베트보다는 왜 중국이 그렇게 신장 위구르라든지 티베트를 사실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민족이 아님에도 왜 이렇게 탄압을 하고 그 소수민족 그리고 그 지형적으로도 그렇게 뭐 좋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고산지대에 보니까 열악하죠. 네네네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중국이 그렇게 탄압을 하는 걸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토가 엄청난 영토라서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 안에는 사진을 보면서 고산이니까 그 안에 내장된 엄청난 뭐 우라늄, 금은 하여튼 희소 광물질이 개발 안 한 것도 지금 부지기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살아갈 때 사실 자원을 채굴해가지고 그걸 정제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그렇게 가공하잖아요. 그래서 티벳 이것은 자원의 보고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자원의 보고입니다. 물의 근원이 티벳 고산에서 히말라야에서 물의 근원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 양쯔강, 황하강, 장강. 그리고 남쪽으로 뭐 메콩강, 인도 쪽으로 뭐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러니까 아시아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자원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할 텐데 지금 겪고 있죠. 지금 이미 겪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은데 티벳을 그렇게 하면 사람은 물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중국에도 물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티벳은 물이 되게 좋아요. 네, 알프스 산의 그 생수보다 티벳 물이 몇 값으로 좋아가지고 진짜 프리미엄으로 생수가 팔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티벳에서 물을 이걸 차단하면 중국에서는 곤란한 댐을 만들건 하여튼 뭐든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댐을 하잖아요. 치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 나라
M에까지 영향을 끼치잖아. 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M을 딱 막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고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군사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항상 고지를 점령해야지 우위를 점령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사일을 배치를 하거나 어떤 뭐 하여튼 방어를 하더라도 그죠? 사드를 배치하거나 그래서 중국, 인도 위에는 이제 러시아 다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예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티벳을 지금 중국이 먹고 있으니까 현재 중국이 되게 그렇죠. 전략적으로 좋은 상황인 건가요? 경제적이나 군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죠. 저 넘어가기 전에 이 수원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거고 맞아요. 사람이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티벳에서 저 수원지가 아까 그 젖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시아의 수원지라고 제가 그 책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지역에 이 수원지에서 각 유역에서 사는 사람이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인도뿐만 아니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는 다 물이 저쪽에서 나온다고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많네요. 뭐 네네. 게디스, 네네. 예. 뭐 장강 뭐 이렇게 있고요. 네. 인더스강.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저 티벳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할 수 없죠. 네. 이제 물에 대한 그런 예.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지정학적 예. 가치에 대해서 가치가 너무 네. 높기 때문에. 지정학적 가치에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은 뭐 이렇게 고산지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방어벽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의 요새죠. 네네네. 네. 평균 해발 4,000m니까 네. 함부로 어떤 함락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뭐 탱크를 끌고 와도 네. 예, 그 산을 넘을 수도 없고. 척박하고 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 백병전을 하더라도 네. 쉽지 않은 곳이죠. 네. 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아요? 옛날에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 그레이트 게임인가요? 예, 여기가 이제 그 대치점이 됐다고 예, 그런 역사책을 본 것 같거든요. 그때 티벳하고 영국하고 아니 티벳하고 아니고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싸우는데 딱 중간이 그 티벳하고 아프간의 중간 예,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고산지대가 있기 때문에 뭐 탱크라든지 그런 거로 지나갈 수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동인도 회사를 이제 세우고 네. 영국군하고도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 그때도 이제 영국군이 티벳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점령했는데 그때 이제 티벳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고산에 이제 새롭게 이제 적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산소 희박하는 그런 문제, 또 지형을 잘 모르니까 고산이니까 네.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영국이 대패를 했어요. 네. 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유튜브 잠깐 이거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는 티벳이 중국이랑 맞짱 뜬 데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는. 7세기 때는요. 예, 송첸칸포 왕이라고 굉장히 위대한 왕인데 티벳 사람들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추앙해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토번이라는 제국이에요. 말 그대로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실크로드까지 이제 지배를 했고 실크로드면 그때 이제 무역로잖아요. 동서양이 무역로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하면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은 당나라였는데 당나라가 이제 화친하자 그래서 문성공주 티벳의 이제 당나라의 문성공주 그리고 송첸칸포 왕에게 문성공주를 주면서 아마 약수국이 강한 강대국에 이제 화친하고 공주를 주거든요. 당나라가 문성공주를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좀 이렇게 살려줘. 지금 30분인데 네. 조금 더 하시고 싶으면 자유롭게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러면은 더 마무리 하시죠. 그러면은 오늘 티벳에 대해서 얘기를 10분 20분
더 네, 10분 정도. 예. 자유롭게 아니 더 하시고 싶으면 더 하셔도 돼요. 다음 주? 네, 한 10분, 20분. 네. 네네. 가지마. 그 티벳의 얘기로 마무리하시기에는 뭐 짧게 어차피 그리고 중국 얘기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이제 티벳에 대해서 성교사님께서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해주시고 중국 관련해가지고 티벳하고의 관계 말고도 이제 느끼신 그 공산당이 그 악한 행동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친중으로 가는 정치인들도 많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중국 것 같아요. 공산당은 저는 빨리 멸망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멸망 그런 얘기들은 다 알고 있는데 천멸중공, 참여 중. 네, 아니- 피엠미의 중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사회 갈 때 아까 파룬공인데 이들이 그 항의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 돈이 있잖아요. 중국 지폐. 네.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천멸중공. 공산당이 항의하는 여러 가지 문구도 있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돈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 그 국민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륜공이 저렇게 무참하게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타닥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티벳 소수민족이라고 하면 100에 100 국가의 녹을 먹어도 마음 속에는 천멸중공, 중국이 좀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소식에 의하면 신장 위구르 그 위쪽에 중앙아시아 나라가 있잖아요. 터키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터키를 이렇게 위시해서 스탄 나라, 탄자 들어가는. 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스탄 나라가 연합체 이전에는 무슨 회의 해가지고 회의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동맹체로 연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뒤에 미국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동맹체가 이게 발기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안가 쪽에 바다 쪽은 이제 영국, 인도, 일본, 호주, 미국 이렇게 감싸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육로로 북쪽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견제가 없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공백을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는데 이러한 그 터키를 위시한 그 돌궐의 예전에 돌궐의 그 민족들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투르크하면 돌궐이라는 뜻이에요. 네. 돌궐이 우리나라 한자로 차음을 했을 때 돌궐이 되는 거지. 원래 투르크예요. 투르크. 네. 그래서 이 연합체가 동맹체로 발기를 했다. 저는 이걸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3년이 거의 사실 확실시 됐는데 시진핑 정부가 3년이 끝까지 가겠나 싶기도 하고 기도하기는 빨리 좀 중국 문이 열려서 단순히 공산당이 물러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보다 좀 교회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가하는 특별히 소수민족 가운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자유로운 종교 그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빨리 중국 공산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하여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나라 공산주의자 중국만 공산주의자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종북보다 더 무서운 게 중국을
사대하는 이러한 세력이 아닌가. 네. 특히 정치인들 보면은 사대주의에 거의 쩔여 있는 것 같아요. 4.15 총선의 그 배후 세력도 그저 중국 공산당이 있잖아요. 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빨간 파티. 그 당을 따르라는 거죠. 끈총. 우리 애들도 뭐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 당을 따르라는 그 문구에 우리나라 민주당, 더불어당도 그것을 따르지 않나. 이번에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양정철이가 지금 복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면 이제 실패니까 뭔가 소를 쓰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저는 경고하고 싶어요. 중국 공산당 꼭 멸망하니까 그 뒤에 줄 서지 말라고. 제발 줄 서지 마세요. 여러분 자손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의 뒤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면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가치가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해서 미국의 법을 고스란히 가져온 거예요. 이승만 정권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플러스해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북도 무섭지만 이 친중은 더 무섭다. 친중은 우리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은 중국이다.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벌써 민족이 틀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어느 방향인가 한번 생각했으면 국민들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분인데 아버님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정한 반중. 그러니까 진정한 반중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거를 꼭 말합니다. 진정한 반중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럼 그게 곧 우리나라도 통할 뿐더러 이게 중국 또한 영향을 끼쳐서 그게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우리 단순 반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반중을 반중공이 하는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오늘 게스트로 오신 오구원 선교사님입니다. 온 그레이스 교회의 담임 선교사님 목사.